그러면 이쪽 동네는 그냥 답이 없다라는 말이, 그쵸? 답이 없다라는 말이 바람직할 정도.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2차 방정식이야, 방정식. 혹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뭐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하냐면 등호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하거든. 등호는 이거. 그리고 얘를 포함하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식이라고 불려. 혹시 등식과 등신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요? 오케이. 아, 그래.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고요. 자, 다시 등호를 포함한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등식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뭐랑 뭐로 분류해? 오, 대박. 항등식. 좋습니다. 방정식. 좋습니다. 내가 옛날에 정식이라는 애를 가르쳤던 거 얘기했어? 내가 방정식을 가르쳤거든. 너무 충격적이거든. 이름이 진짜 방씨야. 이름이 정식이야. 근데 방정식을 가르쳤는데 나는 걔 별명이 막 방정식이니까 애들이 엄청 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때 얘가 초등학생이거든.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방정식이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애들이 얘를 방정식이라고 놀리지 못하더라고. 너무 한정식이라고 놀려. 그리고 내가 와,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방정식을 아직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방정식. 내가 아는 방씨들은 약간 토실토실해. 얘들 약간 토실토실했었습니다. 아, 그렇다고 난 방씨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방씨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등식에서는 이렇게 방정식이랑 항등식 두 가지가 있고,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다.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은 5입니다. 이런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x의 값이 1이면 거짓. 됐죠? 그리고 1일 때는 참. 그리고 3일 때는 거짓. 자, 이렇게 x의 값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놈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거짓이 중요해, 참이 중요해. 우리 교회 소리만 맞아. 참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이름도 붙여주는 거야. 아, 너를 참되게 하는 x의 값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근해라고 부르자. 왜? 용어 왜? 그래서 근 또는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붙여서 뭐라고? 오케이, 그러네요. 잘하시네. 자,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근 또는 해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아, 너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계속 계산을 하면 돼. 다시 말하면 해를 갖다가 구하는 게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거꾸로 말하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우리가 근해라고 하니까 근해가 주어진다면 뭐 해야 돼요? 대입도 할 수 있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치? 자, 여기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치? 내가 x한테 1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2는 2야. 어머, 참이네. 그래, x한테 2를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3은 3이야. 어머, 참이네. 그러니까 x한테 뭘 집어넣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가면 또 나와요. 또 나온다. 네, 그래서 그거는 3월달 정도에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얘기를 좀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중등 과정에서 여기 1차 방정식, 방정식 중에서도 1차식은 0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놈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상태. 그럼 당연히 1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몇 차도 나와? 2차. 됐죠?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가 가장 중요한 1번이에요. 2차 방정식의 형태는 이렇게 생기는데 2차식은 0꼴 이렇게. 는 0 없으면 절대로 방정식이 될 수 없어. 제발 는이 있어야 돼요. 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있잖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꼴을 띄고 있는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라고 쓰면 틀려요. 왜냐면 a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1차식 되지? 그러니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게? a는 0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거 진짜 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백만고등학교에서 서술형 하나 둘 셋 3번 문제 한다. 하나 둘 셋 3번 하나 둘 2번인가? 뭐 그래서 어쨌거나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 3번
4번인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여러분들 이쪽 위에 있던 그 문제가 있어요. 이쪽 위에. 근데 그 문제가 7점짜리 문제였는데 전교 7명만 맞췄어. 왜냐면 이걸 아무도 안 썼거든. 딱 7명만 써. 너무 화가 났지. 근데 100번 얘기했는데 7명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습할 때에는 2차 방정식이구나. 근데 최고차 항의 앞에 막 이렇게 미지수가 있어. 그러면 2차식 돼야 되니까 0은 아니야.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야. 항상 방정식의 기본은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또 2차 방정식 작성하세요 그래도 뭐 능령 안 소리로 안 돼. 능령도 꼭 있어야 되는 이런 형태야. 이게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지요? 그지? 그럼 두 번째. 이걸 중요하다고 해놓고서는 또 딴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능령, 즉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x의 값한테 이름도 붙여줬다며. 그게 이름이 뭐라고? 해가 아인지 여인지 미안해요. 그죠? 근해 한마디로 능령을 만족하는 x의 값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해법에 대해서 근해 구하기, 다시 말하면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물론 이전에 이 생각도 해야 돼. 근이 거꾸로 주어졌을 때는 뭐 할 거야? 대입. 예를 들어 2x 더하기 a-3은 0이라는 1차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1일 때 a를 구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 x한테 a를? 굳이 대입. 근이 주어지면 뭐 한다? 대입. 그러면 얘 먼저 얘기해야겠다. 슬쩍 얘를 3번으로 바꾸고, 그럼 2번에다가 얘를 쓰자. 한 근이 주어졌다. 근이 주어진 경 뭐합니다? 대입합니다. 대입.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3x 더하기 k는요. 이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1일 때 이런 문제야. 됐죠? 그럼 x는 1일 때 k값을 구하세요 하면 당연히 1을 뭐해서? 대입해서 k값 구하면 돼요. 됐죠? 혹은 재밌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물론 너희들은 재미없겠지만,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요. 이렇게 해주고 너의 한 근이 알파네. 알파. 괜찮죠? 자, 이랬을 때 1번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5의 값을 구해봐. 2번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더하기 더하기 2의 값을 구해봐. 그리고 3번 얘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이거를 슬쩍 다시 바꿀게요.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2까지 해서 이렇게 좀 바꿀게요. 자, 그리고 3번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구해봐. 4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해봐. 그리고 5번 3알파 제곱 마이너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2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3을 구해봐. 이게 문제. 좋네요. 딱 좋네요. 됐죠? 자, 우선 다시 이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야. 그러면 당연히 알파를 뭐해? 대입. 됐죠? 한근 주어지면 대입이야.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은 0인 걸 잡았어.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5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식변형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몇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대신에 마이너스 1 대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5 하면 1할 거다. 괜찮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요 놈을 구하라고? 근데 세제곱을 어떻게 하지? 막 그러지 말고 요 두 개를 봐봐. 알파로 묶으면 뒤에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나오는 거 인정해? 다시 내가 요 두 개를 알파로 묶었어. 그랬더니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나오지. 근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뭔데? 마1. 그러니까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지. 그럼 알파 뒤졌지. 그러니까 답은 뭐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식변형을 연습하시라는 얘기야. 그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야? 세상에. 요거 이용해서 쟤 어떻게 구해? 양변을 알파로 나눕니다. 까먹은 거 아니죠? 자,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얘는 알파 빼기 3 더하기 알파분의 1이 0이므로 너의 값은 3이에요.
괜찮아?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 구하라 그러면 얘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제곱해서 못 빼? 2야 4야? 2! 아이 고생물이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이거 까먹으면 진짜 난리 난다 너네. 자 그럼 요거 제곱이니까 얘가 3의 제곱 9에서 2 뺐으니까 답은 7 이렇게요. 맞아? 맞아. 아 이거 그러면 이 전에 하나 더 해야 돼. 자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구하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자 혹시 얘인가요? 이거 정리해볼게. 이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인데 거기다 2 더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다. 다르지? 그럼 얘는 뭐야? 합차. 그렇지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합차.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얘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딱 보자마자 아 이게 더하기였으면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얘가 빼기니까 너는 합차야 합차. 완제 빼기 완제는 항상 합차야 합차. 괜찮아요? 그럼 이제 생각할게. 아니 그래? 근데 내가 얘는 알아. 얘는 3이야. 그 얘는 어떻게 구해? 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차를 구하는 방법.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뭐야 미안해요. 자 합을 이용해서 차를 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 하는 거야? 제곱. 그렇지. 제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랑 너의 연결고리는 항상 제곱이야. 항상 제곱. 이 무대 오면은 아이 좀 어두워요. 미래가.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너의 제곱은 얘 제곱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너는 3, 4은 9에서 4 뺐으니까 5란 말이지? 그럼 너의 제곱이 5니까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은 몇이게? 얼마? 루트 5 이렇게. 괜찮아요? 이거 개 중요한 거야. 제발 까먹지 마세요. 됐죠? 그럼 이걸 한 상태에서 이루어야 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 이렇게 내는 거거든. 됐죠? 자 그럼 봐. 얘랑 친구는 얘인 거 맞지? 얘들이 뭐로 묶어? 3이야. 3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야. 이들은 뭘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뭔데?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이야. 그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여기 나왔어. 7. 그러니까 7, 3에 21 빼기 2 곱하기 얘 말이야 얘. 얘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못 구한다니까. 제곱으로 비교해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값이 뭐인지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뿔마 루트. 괜찮아? 자 그럼 계산 때리면 21 빼기 2 곱하기 이거면은 어차피 뿔마 이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부호는 똑같이 뿔만 나올 거니까.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5에서 2 루트 5 이렇게 쓰시면 답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로? 정말로? 진심이야?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 연습 좀 하나 할게. 이거 너네 써야겠다. 강의로 혹시 내가 줬나요? 강의로 가지고 있죠? 강의로 작성할 겁니다. 2차 반대부터 강의로 작성 좀 다시 하자. 언니 해줄게요. 사실은 여기서요. 강의로 분석하신 분 자, 여기 2번이야. 그러니까 1번 쓰고 그 다음에 2번 쓰시면 되고요. 문제를 요걸 내줄 테니까 얘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2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의 값을 구하세요. 2번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3번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구하세요. 4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하세요. 5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하세요. 문제. 있으면 딱 하나만 달라. 그죠? 우리 얘나만. 우리는 다 매콤하고 근데 우리 우리 때문에 마음이 선생님이 너무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저거 열심히 먹어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케찹이기를 하신 분은 케찹을 정확하게 4,400원에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여기 케찹 필요해요? 그렇게 안 먹어요? 어디 현서 구매하시겠어요? 오케이. 4,400원. 어디 구매하시겠어요? 오케이. 4,400원. 구매하시겠어요? 오케이. 4,400원. 4,400원. 안 되겠다. 우리 우진이 케찹이라도 선사해줄까? 괜찮대요. 네, 다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내가 쓰는 동안 나 이렇게 먹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새끼 약간 이 새끼는 다 미안해요. 이 분께서 약간 이거 태운 것 같아요. 굉장히 엉짠죠? 수종이가 이 영상을 볼 텐데 어쩔 수 없죠. 저 시끄러워. 일단 먹으면서 하세요. 왜냐면 뜨거울 때 먹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나한테 말 없잖아요 말할 수도 있어. 설명하세요. 우리 먹으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좀, 이 소리가 또 나 혼자 먹고 있으면 약간 좀 재미가 없네요. 그죠? 나 우진이 생각하면서 먹고 있어요. 누나 잘 지내니? 다 쓰신 분들은 이제 핫도그 좀 드셔야 돼요.
다 쓰겠어요? 아쉬워. 목소리지. 또 먹어야 되죠. 우리 유진이 생각하면서 먹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뭐라고 하면 들렸어요, 혹시? 아, 그랬어? 네. 아이씨, 아니, 이제 쟤네들 목소리 너무 커서 내가 진짜 한 8번, 9번 못했어. 이 정도로 열받은 거 먹고 있어요. 이제 먹는 건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먹으면서, 그죠? 먹으면서, 맞아요. 먹으면서. 난 영상을 보면 소정이가 좀 힘들겠죠? 이거 찍고 있어. 뭐 영상 편집하시고. 다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알았어, 우선. 먹으면서.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니, 이거 전체 우리 또 이제 너무 하시고. 좋습니다. 우리가 또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세요. 아직 이 너희들 아직 매꼬마의 매력을 느껴보기에는 아직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보통과 다를 게 없죠. 아직은 그렇지만 이거 조금 또 나를 믿고 이제 먹는다면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엄청 매콤한 그 소세지에게 너는 정말 마음을 흩어질 수도 있어. 약간 우리 학원계의 한쌤이랄까. 자, 제 표정 네. 그래. 휴지 어디 있는데? 휴지 44,000원. 구매해서 했어. 한 칸에 44,000원인데 지금 2칸. 한 칸.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먹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먹으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나도 이게 가루가 얘한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살짝 이렇게 덮어놓을게요. 자, 그럼 봐봐. 자, 이런 문제가 사실 고등수학에서도 계속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다들 애들 막 치즈 막 이만큼 늘어나는. 자, 한 근은 대입이야. 그럼 대입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은 0이지.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보이면 마이너스 1이라고도 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그치? 근데 얘는 선생아 이건 아닌데요? 이거 이로만 묶어봐. 그럼 이로만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야. 그치? 이로 묶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인데 얘가 마 1이니까 답은 마 2 이렇게. 괜찮죠? 그치?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2번. 자, 2번도 똑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얘네 3개를 알파로 묶고 싶은 게 맞아. 뭐 2개만 묶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내가 2개 묶어줬으니까. 자, 그럼 요 2개를 내가 알파로 묶어보면 뒤에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이지. 근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이 0이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0이야. 그럼 0 곱하기 알파니까 얘까지가 0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다 뒤졌네? 그럼 답은 3 이렇게. 괜찮아요 요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봐봐. 한 근이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대입하면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방법이 뭘로 하는 것밖에? 알파로 나누는 것밖에 없어. 그럼 알파로 나눴더니 알파 마이너스 4 더하기 알파분의 1이 0이라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아하 이렇게 4가 나왔구나 이런 거지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에서 못 빼게. 다들 지금 약간 고통해서 그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4, 4?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야? 1번 합차, 2번 뒤차, 3번 앞차. 좀 어렵죠? 용아 답은? 이걸 못 들었다고요? 이걸 못 들어. 뒤차밖에 못 들어. 그 뒤차가 답 같아요, 약간. 비슷해, 뒤차랑 비슷하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이거를 고민한다고요? 합차. 뭐야? 합차. 그래서 합차. 자, 그럼 얘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랑 여기는 알파 빼기 알파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합은 알아. 합은 몇인데? 5, 4. 그럼 얘를 구해야 되네. 얘를 구하는 방법이 졸라 어려운 거죠. 얘를 구하는 방법이 뭐다? 제곱이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합법차의 연결고리는 항상 제곱이에요. 항상 제곱. 자, 너를 제곱해서 못 빼면 이렇게. 근데 얘가 4니까 4, 46에서 뺐으면 12. 5 제곱해서 10이구나? 그럼 알파 마이너스 얘는 뿔마 루트 12. 괜찮아? 물론 이걸 누가 이렇게 쓰냐? 뿔마 2루트 3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뿔마 2루트 3 이렇게 쓰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버리면 그것은 바로 뿔마 8루트 3다. 너무 매워요? 너 이거 매력 아직 몰라. 애송이, 애기구나, 애기. 애송이 된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말이 좀 심했다. 그래서, 이거 좀 매워요. 뒤가 조금 맵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아요? 혹시 다 맞았다, 손. 그럼 나 좀 맞겠다, 손. 여기 지금 약간, 오케이. 자, 그래서, 한 근이 주어진 경우에는 뭐 한다? 대입합니다. 한 근이 주어졌다, 대입. 한 근이 주어졌다, 대입. 한 근이 주어졌다, 대입 패턴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됐지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갈게요. 너희들이 이제 적는다면, 이제 지금은 적지 않겠지만, 좀 이따 적는다면, 요걸 2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을 쓰면 돼요. 그지? 자, 그럼 세 번째로는 뭐 구한다? 근해 구한다. 그죠? 근해? 근해를 구하는 건데, 말 실수할 뻔. 그죠? 근해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얘를 그냥 방정식 해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방정식의 가장 기본 해법은 뭐냐면,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열정적으로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못하면? 못 된다? 안 된다. 왜 못 된다고 그랬어? 쌤이 몰라요. 그래? 내가 맨날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 찍는데 자,
그러면 그네 구하, 아니 그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네를 구하면 안 된다 일본에서. 자, 그네를 구하는 방법을. 첫 번째가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라는 게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너네는 더해서 0 되는 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지. 곱해서 0이 되는, 이것도 많다. 근데 이 정도로는 한정될 수 있지. 두 개를 곱해서 0의 뜻은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맞죠?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이렇게 또는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괜찮죠? 다시 x 빼기 1이랑 x 빼기 2를 곱해서 0이야. 그 얘기는 이렇게 두 개 곱해서 0이야? 그럼 둘 중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지 뭐. 한마디로 x는 1이거나 또는 x가 2면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법으로서 처음 단계에서 배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다시 아니 문제가 이렇게 나왔겠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을 만족하는 이 x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치? 그럼 우선 얘를 보자마자 오 대박! 나는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지. 인수분해를 했더니 곱해서 0이야? 그럼 둘 중 하나는 0이니까 x는 1이거나 x는 2입니다. 가운데는 꼭 또는이에요. 그 너네 또는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나요? 내가 너희들한테 내일까지 칼 또는 가위를 가지고 와! 그랬어. 그러면은 뭐 갖고 올 거야? 그치, 둘 중 하나. 둘 다 갖고 오면? 상관없죠. 그렇지, 이런 거야. 하나도 안 갖고 오면 안 돼. 하나를 갖고 와도 되고요. 두 개를 다 갖고 와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용한테 야, 너 내일까지 칼 그리고 가위를 갖고 와 이랬어. 그럼 뭐 갖고 오란 얘기야? 둘 다 갖고 오란 얘기인 거야. 괜찮아요? 또는의 뜻과 그리고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이런 거잖아. 내가 내일까지 너네들한테 치킨 그리고 피자를 사줄게. 그럼 뭐 사준다는 얘기야? 하나? 뭐 사준다는 얘기야? 둘 다 사준다는 얘기야. 치킨이랑 피자 둘 다. 생각해도 기쁘지 않아요? 지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야 치킨 또는 피자 사줄게. 뭐 먹을래? 이랬어. 그럼 뭐 사준다는 얘기야? 둘 다 사줄 수도 있고 내 꼴리는데 그치? 치킨만 사줄 수 있고 피자만 사줄 수 있고 치킨 피자를 사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얘네가 곱해서 0 됐다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야. 곱해서 0 됐다의 뜻은 얘가 0이고 얘는 0이 아니어도 돼. 아니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니어도 돼. 둘 다 0이어도 돼를 이렇게 수학에서는 또는으로 붙여서 쓰시면 돼요. 가운데다 또는 안 쓰고 너네 콤마 쓰고 이러면 틀려. 콤마는 수학에서는 그리고야. 그렇기 때문에 또는이라고 쓰거나 혹은 or이라고 쓰시면 돼요. 너무 힘든 영어를 했어. 그쵸? 근데 옛날에 백마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영어를 쓰면 점수를 깎겠다. 그래서 요렇게 쓴 거를 점수를 깎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기 쓰는 사실 나는 그렇게 써요. 미안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인수분해의 기본 해법 중에 첫 번째는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 해법이래. 2차 방정식의 기본 해법 중에 첫 번째가 인수분해야.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해를 보았어요. 이게 문제. 그럼 딱 보자마자 넌 인수분해가 되겠군. 맞죠? 그럼 딱 인수분해가 돼. x 빼기 5 x 더하기 1은 0이겠군. 그러니까 x는 요새는 모르는 거 아니죠?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니까 x는 5거나 또는 x는 마 1. 우리 현수는 지금 매워요. 그죠? 오케이. 자, 다시 하나 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 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딱 준영아, 이거 뭐 어떻게 인수해요? x 빼기 2 제곱.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봐봐. 그럼 얘는 만족하는 방정식, 이게 지금 x 빼기 2라는 걸 너네가 오해하면 안 돼. x 빼기 2는 0. 이거를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해가 x는 2 또는 x는 2. 근데 이거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두 번 쓸 필요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x는 2가 근인데 얘가 중복되었어. 그래서 중복된 두 개의 근을 줄여서 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중근이 아니면 안중근.
아, 재밌지, 그지? 그래, 재밌지. 지금 약간 저거 약간 오고 싶은데 약간 좀 약간 이거 약간 이런 게 좀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아 미안해요, 내가 이거 안중근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 그래 아니 진짜로 안중근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중복된 그만 중근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분은 외에는 그냥 이름 붙이지 않아요. 됐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어떤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래. 중근이라고? 아 그렇구나. 안중근 생각하지 말고 어떤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래.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 그 얘기가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을 구하세요 라는 똑같은 얘기야. 맞죠? 예를 들어서 x 빼기 3의 제곱은 0 이랬어. 그럼 x는 3 중근이니까요. 근데 당연히 이쪽은 다 0으로 떨어져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는 0인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 이 조건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면 결과적으로 얘가 완전 제곱식 된다는 얘기니까 완전될 조건이 뭐야? 1차 한 개수의 반의 제곱이 얘. 그러니까 1의 제곱이니까 얘가 k. 따라서 k는 1. 그럼 그때 중근을 구하세요. 그럼 k한테 1을 집어넣어서 x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중근은 x는 마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다시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는 0.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럼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야?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죠. 그럼 1차 한 개수 반제곱하면 안 돼. 얘가 2니까 2로 뭐해? 나누세요. 그치? 얘는 등식이니까 2로 나눠도 상관없잖아. 그럼 x제곱 빼기 2분의 3x 2분의 k는 0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1차 한 개수의 반이면 4분의 3의 제곱 2분의 k면 돼. 그러니까 16분의 9가 2분의 k면 돼. 맞죠? 크로스로 곱한 거 같은 거 알고 있죠? 그러면 16k가 C8이니까 k는 8분의 9 이렇게.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괜찮아? 그럼 그때 중근을 구하라 그러면 아이고 그때 중근을 구하라고요? 그럼 k한테 8분의 9를 집어넣으면 돼.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8분의 9는 0인데 아니 되게 싫으니까 2로 나눠버리면 2분의 3x 더하기 16분의 9가 0인데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4분의 3의 제곱이 0이니까 x는 4분의 3 중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 좋습니다. 다시 3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a는 0.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됐죠? 그럼 중근 가질 조건은 네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니까 완제가 되려면 3으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x 더하기 3분의 a는 0이라고 쓰시고 그럼 다음에 1차 개수의 반의 제곱이 넣으면 돼. 이렇게요. 맞아? 그럼 9분의 16이 3분의 a니까 뿅뿅. 그러면 9a는 48. 그러니까 a는 9분의 48은 3분의 16이라고 부르죠. 무슨 말인지 괜찮아? 근데 있잖아 이거를 몇 번 이렇게 하기 싫어서 내가 공식 하나 외우라고 했던 거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저번에는 정우가 대답했었는데 오! 훌륭하지. b제곱 마이너스 4ax는 0이야. 자 보세요. 이런 거다. 자 문제가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야. a는 0이 아니야. 그치? a는 0이 아니라는 이런 2차 방정식에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을 구하세요가 문제면 우선 a로 뭐해? 나눌 수 있지. 그럼 a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완제가 되려면 1차 개수의 반 그러니까 2a분의 b의 제곱이 얘면 돼요. a분의 c 맞죠? 자 그럼 여기가 4a 제곱분의 b 제곱이고 여기는 a분의 c니까 내가 등식의 형질 이용해서 양변에 4a 제곱을 한번 곱해볼게. 이렇게요. 그럼 띵띵 뒤졌고 여기는 b제곱이고 여기는 띵띵 했더니 4ac지? 다시 말하면 넘겨서 b제곱 빼기 4ac는 빵. 이게 바로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빵. 외워야 돼. 이거 외우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봐봐. 이직거리를 안 하고 딱 보자마자 이게 A, B, C야. 그쵸? 그럼 B제곱 64 빼기 B제곱 빼기 4 A는 몇이야? 3 C는 몇이야? A는 0 이렇게 썼으면 64 빼기 12A가 0이니까 12A가 64잖아. 그러니까 A는 12분의 64야. 이거를 우리는 3분의 16이라고 부르죠. 괜찮죠? 꼭 외웠으면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완전 제곱식은 0꼴. 이게 1번. 그러면 완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꼴에서는 이런 꼴에서는 1차항 계수의 반. 그러니까 2분의 a의 제곱이 얘면 돼요. 맞죠? 근데 3번. 에이, 이런 걸 다 그냥 무시하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꼴에서 중근을 갖기 위한 공식이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빵이요. 얘가 바로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므로 반드시 암기하십니다. 요 암기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중근 조건이 뭐라고? 좀만 이따가. 알았어. 됐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용이한테 물어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자. 얘나야. 용이한테 중근 갖기 위한 조건이 뭔지 좀 물어봐 주세요. 나 얘나한테 했어. B제곱 응? 플러스 4AC는 0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깜짝 놀랐어. 그죠.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B제곱. 그러네. 지금 개멍청하잖아. 아니에요. 또 엄마한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근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문제 하나만 더 내볼게. 문제 하나만 더.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가 문제야. 그럼 보자마자 우리 뭐 하고 싶다? 인수분해. 그죠?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하나요? 곱해서 니되는 거 찾으시고 곱해서 니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잘못 냈기 때문에 얘를 슬쩍 3으로 바꿀게요. 그럼 여기는 3, 1. 맞죠? 그러면 얘가 뭐게? 플러스 확실합니까? 여기 뭐야? 너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구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오케이. 자, 그래서 2x 빼기 3 x 더하기 1이 빵인 거니까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는 2분의 3이거나 또는 x는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됐습니다. 자, 다시. 물론 막 개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개수 나오면 어떡해? 그냥 진짜 이렇게 계속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나왔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29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혹시 어머님이 여자? 오케이. 그래서 자, x제곱 마이너스 29 빼서 그래서 근데 주면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x 더하기 1은 0인 거니까 x의 값은 말 또는 3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다시 재밌네.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가 문제야. 그럼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 이 그렇지, 훌륭한 친구죠. 그럼 x는 2분의 1 중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중근 됐지요? 그치? 자, 그럼 거꾸로 만약에 어떤 놈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떤 식이 x는 1을 중근으로 갔는데 그럼 이 얘기는 이 2차식이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이런 겁니다. 인정? 근데 물론 최고창의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거잖아. x는 2분의 1이 중근이면 왠지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됐을 것 같거든. 그쵸? 근데 얘가 최고창의 개수가 4잖아. 그러니까 4만 뭐 한 거야? 곱해준 거야. 계산 결과 똑같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빼기 2배 앞뒤의 곱이니까 x 맞죠? 더하기 4분의 1이다? 근데 그 앞에다가 4 곱한 거야. 그러니까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똑같이 나왔잖아.
비록 근만 이용해서도 방정식의 형태까지도 잡아낼 수 있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아니 뭐 맨날 막 중근을 가지고 조건만 구하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문제가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했더니 얘가 바로 x는 1중근입니다. 이때 a, b를 구하세요가 문제야. 그럼 대부분의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근이니까 집어넣어야겠지요. 여기를. 그래서 그래 대입해라. 딱 대입해. 2 더하기 a 더하기 b는요. 선생님 포기. 왜냐면 그냥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미지수 2개니까 못해. 그래서 야 이거는 문제가 잘못 나왔습니다. 먹이려. 미친놈이죠. 그죠? 그래서 아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거냐면 x 빼기 1이 2번 나왔다는 얘기야. 그죠? 한마디로 너의 대략적인 형태는 x 빼기 1의 제곱이 있어야만 하는 건데 최고 창의계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1을 뭐해? 1번 곱한다, 2번 나눈다. 그렇지. 그런 친구야. 그죠? 그럼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1인데 그래 이거 곱했잖아.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ix 계산 안 되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a는 마사 b는 2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자, 다시 ax 더하기 b는요. 자, 이렇게 주고 얘가 x는 마이 중근이에요. 이때 a, b를 구하세요가 문제야.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돼. 중근이라고? 그럼 너는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 x 더하기 2의 제곱은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해돼? 그래야지 x는 마이가 중근으로 나오지. 근데 최고 창의 계수가 뭐니까? 2분의 1이니까 얘는 곱해주면 끝. 요거 전개해서 a, b 구하시면 다. 괜찮?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연습. 이게 마지막 연습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 4번 바꿔야지. 자 얘가 중근. 됐죠? 얘가 중근. 그럼 공식 뭐라고? b제곱 빼기 4 a c가 빵. 괜찮죠? 그러니까 16 빼기 8k가 빵이면 k는 2. k한테 2 진짜 집어넣어 보고서 요거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2를 집어넣었더니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빵이면 2로 약분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옆에다 중근. 괜찮아요. 진짜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마지막 것까지 너네가 이제 성실하게 해서 얘를 갖다가 좀 적어주시고요. 적어주시고 무엇까지 적어야 되는 거냐면 자 요 얘까지 좀 적어주시면 돼요. 어떤 얘냐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는요. 이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갖도록 하는 k값과 그때의 근을 구하세요. 요게 문제. 그리고 두 번째 2에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빵이 x는 마 1 중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